자, 다음은 베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을 지금쯤 차익 실현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신규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을지 주요 종목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PNT입니다. 네,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더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내려보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PNT는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현재 구간대 오늘 시장에서 4% 올라서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에서 매수 전략을 드려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광학 필름이라든지 소재 사업들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서는 전 매출을 놓고 보면 비중이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앞으로의 퀀텀 점프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 만큼 장비 업체들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재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성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기술력에 있어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NT도 그 안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롤트롤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 업체와 동박 제조 장비 관련해서 공급 계약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21년도에 상반기만 하더라도 3천억 규모의 신규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오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전략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많이 올랐네요. 최고가입니다, 심지어. 네, 역사적인 그렇죠. 최고가네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예, 그리고 이틀 연속 어제 종가가 13%였고 오늘 5% 넘게 오르니까 네. 이틀 연속 수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신규 매수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네, 약간 오늘 시장에서 33,000원 선을 넘어선 모습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을 해보면 충분히 매수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과거에 좀 과오를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뛰어들어도 괜찮을까라고 단편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차트나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보다 보면 정말 이제는 더 올라갈 구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 충분히 최근에 단기적인 그런 랠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는구나라고 또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PNT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보시면 33,000원 선 훌쩍 뛰어넘은 모습인데 32,000원에서 2,600원 선 장중의 눌림목이나 아니면 꼭 오늘이 아니고 내일 구간에 이러한 가격선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32,000원에서 32,600원 선 손절선은 만약 이러한 가격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장대 양봉, 전일의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8월 중순 정도에 또 한 차례 고점 매물이 쌓여있는 가격대가 또 29,000원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3만 원 선은 손절선으로 좀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일단 신고가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10% 정도 36,000원 선을 어떠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시키는지를 한번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일의 거래량 동반해서 33,000원대 뛰어넘었지만 사실 이 거래량이 20년도의 7월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동반이 되는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체크가 36,000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동반이 돼서 달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PNT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중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음극재 원료를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라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신규 매수해도 될 자리일지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을 봤을 때에는 가장 큰 리스크가 원료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동안의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좀 의구심도 나타내기도 했었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그러한 리스크를 하나둘씩 벗어나는 그런 이제 보도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흑연 가공 기업이에요. 청도중석이라고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2년도부터는 구형 흑연을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이 구형 흑연이 음극재의 중간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료부터 중간재 그리고 소재 생산까지 완벽한 그런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밸류체인 구성. 예. 그런 것을 이제 구성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또 올해 1월 들어서서는 탄자니아의 흑연 광산을 보유한 블랙록 마이닝 지분을 15%가량 또 확보를 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룹 차원의 음극재 원료 확보에 굉장히 힘써왔던 만큼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보유 전략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도 드리고 싶은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역시나 그 진입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소재 업체들 또 화학주들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뛰어들기 힘든 그런 가격선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진입이 용이한 그런 가격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15만 7천 원 선에서부터 16만 원 선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 7월의 고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거래량과 신고가가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랠리도 가능한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4만 9천 원 선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좀 바닥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요, 21년도 올해 초에 18만 4,500원 선까지 기록한 가격이 있는데 1차적으로 아마 매물 장벽이 18만 원 선에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를 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을 봤습니다. 오늘 그런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달리고 있고, 이 종목은 그동안 차트를 보면 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려있는, 네. 그러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그만큼 좀 있는 종목이라는 것인데 왜 이런 패턴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지루할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그 최근 6개월간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답보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약간 내려가면 하방 경직이 그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신규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최근까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직전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네.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 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았던 만큼 뭔가 이 박스권을 뚫는 그런 에너지가 좀 응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 정밀화학을 보겠습니다. 자, 배팅의 순간입니까? 롯데 정밀화학은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움직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중립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가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중립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롯데정밀화학, 롯데그룹에 대해서 변모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했었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사업이나 그린 암모니아와 같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물질과 관련한 그런 첨단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롯데정밀화학은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하반기에도 실적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들은 뭐 단연코 수소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는데 이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떼어내면 수소 추출이 가능하고요. 지금 수소 운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끔히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상황에 있는 그런 기업이 롯데정밀화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던 때가 2018년도 초반부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2018년도 초반부와 비교를 했었을 때 실적에서 전혀 밀리는 것이 없고 그때 대비해서 실적이 한 30% 이상 더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가 밑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서는 일단 2018년도에 고점 부근을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새로운 예. 영역으로 진입했는데 속도가 다소 좀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약간의 2018년도에 어떤 그 물려 있었던 분들의 물량들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테고요. 약간의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약간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손절선은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78,000원 선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격이 2018년도에 고점 가격이에요. 그래서 78,000원 선 그리고 만약에 이 손절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1차적으로 목표가 9만 원을 잡고 계속해서 더 달리는지를 좀 살펴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2018년의 고점이기 때문에 소위 이 부분에서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아서 이걸 그렇죠. 소화해 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네, 최근에 또 많이 거죠? 올라온 만큼 또 경계감이 또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또 잘 달린 만큼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챙겨 보시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소화주로 이 롯데정밀화학은 증권사 목표가는 6개월치가 12만 원까지 제시가 됐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아모레파시픽. 이 종목도 골치가 아프죠? 배팅의 순간일까요? 많이 빠진 걸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아직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좀 다소 위험스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 중립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됐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대장주이기도 했었는데 다만 지금 화장품주에 있어서는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그랬을 때는 왕이 부장, 중국의 이제 왕이 부장이 마침 14일에 방한을 하는 만큼 화장품주들이 모멘텀이 형성이 될 때는 이런 이제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방한을 할 때 또 반짝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신규 매수를 타이밍을 살펴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 먼저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수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실적에 있어서도 뚜렷한 그런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지 못하는 등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단연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194만 4,500원 선까지 밀려 있는 모습인데 19만 원 선은 반드시 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예. 계속해서 과거에 여러 번 지지와 또 저항대 역할을 했었던 가격선이 19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거래량 동반해서 이탈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화장품주가 올라갈 때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만 원 선 손절선 제시 도와드리면서요. 만약 이탈하지 않고 또 왕이부장 방안으로 인해서 뭔가 좀 기대감이 다시금 모아진다면 22만 원 선 최근에 여러 번의 매물대가 나오기도 했었던 22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그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건 이 화장품 산업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렇기는 네, 합니다. 외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실질적인 영향은 예, 실질적인 거의 영향은 미치지 없죠. 않을 수 예,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중국주들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들의 투자 심리가 완화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뭔가 중국의 주요 인사가 왔었을
왔었을 때 이러한 과거의 종목군들이 올랐었다라는 어떤 약속된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됐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손절가 19만 원 선은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까지 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